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확산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방역 당국이 지금 이 시점에 조금 주의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책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코로나19가 아무래도 그 유행의 규모는 훨씬 더 크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결국 우리가 방역을 완화하면서 가장 그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중환자나 사망자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유행 양상이 커진다면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엠폭스는 노출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고위험군 대상에 대해서 예방을 위한 그 홍보 활동이나 정보 전달을 충분히 해서 이 차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며칠 일부 주식들이 이유 없이 폭락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의심하면서 압수까지 들어간 상황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그 다올투자증권, 삼천리, 그리고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하림지주, 선광, 다우데이터 이렇게 8개 종목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하한가로 그러니까 전 거래일 대비 30%가 뚝 떨어지면서 이제 장을 마칩니다. 예. 그리고 또 CJ도 장중에 한때 28%까지 급락을 했다가 나중에 낙폭을 좀 줄이는데 이렇게 일부 종목들이 한가까지 동시에 친 것 매우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이 이제 좀 희한했던 게 가격이 폭락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고요. 네. 또 이 업종상 그리고 테마상 공통점도 없는 그리고 연관성도 없는 그런 주식이라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봤는데. 네. 그러면서 다시 찾아보니까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들 종목이 이제 폭락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증권사인 그 소시에테 제네럴 증권 쪽에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 모두 대출을 내서 투자한 B2의 비중이 높았던 종목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SC증권 창구에서 대거 팔자라는 이런 이제 물량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러다가 빚내서 투자한 비중이 높은 주식들이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폭락한 것 아닌가. 우리가 이제 이런 추리가 가능을 했는데, 예. 이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신용거래융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또 이제 재투자를 하는데, 이때 이제 그 담보를 자신의 이제 주식을 가지고 이제 돈을 빌리게 되다 보니까 네. 이 맡겨놨던 주식의 담보가 만약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는 무조건 이 주식을 담보로 잡혀있던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반대 매매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했을 경우는 바로 이제 반대 매매를 당하기 때문에 주가 폭락이 이제 크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대신증권의 그 자료를 보니까 이 지금까지 그 평균 신용융자 잔고율 1.5% 정도였는데요. 이게 이제 신용융자 잔고율이라는 게 뭐냐면 총 발행 주식수 대비 신용으로 매수된 물량의 비중인데, 이게 최근 한 5일간 우리 코스피 전체에서는 한 1%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네. 이날 이제 한가를 기록했던 다올투자증권의 경우는 보니까 무려 14%나 됐고요. 네. 세방도 12%, 삼천리 11%,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어떤 거래가 과연 이렇게 주식을 떨어뜨렸느냐 이렇게 또 이제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이제 시장 일각에서 이 특정 사모펀드에 문제가 생기면서 차익 결제 거래, 그러니까 CFD 매물이 쏟아졌다라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CFD라고 하면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네. 이제 그런 좀 내용일 텐데요. 네. 그냥 이 장외 파생 상품 거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CFD 거래의 특징이 뭐냐면 최고 2.5배까지 그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를 할수록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파생 상품이었다는 겁니다. 예.
이 말은 반대로 손실을 볼 때는 더 그만큼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주가 변동에도 반대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주가 폭락이 이제 클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특정 펀드가 만기 연장에 실패하면서 이 CFD 거래를 통해서 반대 매매가 진행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소문이 돌았고요.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이 주가 조작까지는 제가 생각하지는 못하고 예. 아마 그 외국계 투자자들이 그 한국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빚어진 일시적인 해프닝이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이 많았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요거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렇게 지금 좁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 원래 주가 조작을 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 매물을 내놓거나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좀 자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오늘까지도 계속 주식 주가가 떨어졌어요. 네, 오늘 보니까 그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성광 이 세 종목은 지금 4거래일 연속 한가를 맞았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그 가격 제한폭이 전 거래일 대비 마이너스 30%가 이제 그 가격 제한폭인데 요게 2015년에 개정이 됐던 겁니다. 근데 요렇게 개정된 이후에 4거래일 연속 한가를 기록한 종목. 이번에 그 대성홀딩스와 서울가스가 지금 처음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물려있는 물량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뺄 수는 없는데 계속해서 대량의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이제 폭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이번에 가격이 폭락했던 종목들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난 2년간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 지금 이미 주가가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혹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 그렇다면 그 2년간에 계속해서 들어가 있던 물량들이 차례로 지금 반대 매매에 걸려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추정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당국하고 사정당국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8종목이 급락한 배경으로 계속해서 이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인 H사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검찰, 경찰, 금융위, 한국거래소 이런 곳에서 이 H사에 대해서 이미 압수수색에 이제 들어간 상태고요. 또 여기에 이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출국 금지도 시켰습니다. 지금 금융투자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이 H사가 주가 조작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꾸준히 주식을 매집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통정거래를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통정거래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사전에 미리 가격을 정해서 예.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거를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H사는 이제 새로운 고객을,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금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투자자들을 이렇게 늘려왔다. 지금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저평가된 우량 종목들이다. 대주주들이 상속할 때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려준 종목이 많은데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다. 이러면서 안심을 시켰다는 얘기도 지금 요것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만 피해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말이 맞다면 대주주의 지분이 많고 주식시장에 풀린 물량은 많지 않아서 시세 조정이 용이한 종목들만 노린 것으로 이렇게도 제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H사에 투자한 고객들에 대한 이름도 지금 조금씩 나오는데요. 네. 주로 의사, 연예인, 변호사 이렇게 좀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지금 증언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인당 투자액은 이제 억대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큰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게임에 이제 참여할 수 없었다는 얘기도 이제 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예 그 투자자의 핸드폰을 H사에 맡기면 이 H사가 그 투자자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직접 주식을 매매했다. 지금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검찰은 이 H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200여 대를 확보했다. 이런 지금 얘기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부터 이제 투자자들의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데 네.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지도 몰랐다. 지금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만약 정말 투자자들이 H사에 속았다면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알고도 사실상 주가 조작에 가담 혹은 공모를 했다라면 오히려 이제 주가 조작의 공모자가 될 수도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향후 금융당국과 그리고 이제 검경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굉장히 공교롭게 여기 명단이 오른 기업체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주가 조작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뭐 이 정도 지주사 정도에 있는 사람이면은 주가 조작 움직임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알지 못할 정도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주가 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과연 어디까지 밝혀낼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사태가 지금 연예인들이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임창정 네, 그렇죠.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다고요? 네, 임창정 씨가 지금 자신과 아내 계좌를 통해서 지금 총 30억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비투까지 이루어져서 오히려 지금 20억 원대 정도 지금 손실을 보게 됐다. 지금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간의 경위를 밝혔는데, 예. 임창정 씨가 설립한 그런 기획사를 글로벌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이제 꿈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투자자를 만났는데 지난해 11월에 이런 SG 사태 관련자를 만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자들이 임창정 씨의 그 기획사 주식 일부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임창정 씨가 기획사 주식 일부를 매각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저평가된 우량 기업에 대해서 가치 투자를 통해서 이제 재력 있고 신망이 있는 유명한 그 자산가의 주식 계좌를 1인 받아서 우리가 재테크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임창정 씨에게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한번 돈을 맡겨봐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임창정 씨 얘기가 이 사람들한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자금을 투자받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여서 이제 이것도 아마 좋은 재테크일 거다라고만 믿고 다른 투자들과 같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나도 큰 손해를 받고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관련해서 어떠한 유치나 영업 행위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요. 일단 해명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일이 터질 때까지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창정 씨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평범한 투자자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지금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지금 많게는 주식들이 며칠 사이에 70%까지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들 중에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있는데, 네네.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수입 가격들이 오르면서 확실히 또 그때 당시에 이 분위기를 타고 주가 상승을 했던 종목들도 많습니다. 아마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이분들이 뜻하지 않게 지금 큰 손실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집단 소송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는 어렵게 됐는데, 일단 뭐 금융당국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런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우리 금융당국도 좀 이제 일벌백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는 이런 주가 조작하면 그냥 뭐 1-200년 쉽게 때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에서 완전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적으로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형량이 좀 크게 강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번 기회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주식이 급등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금 특히 최근에 그 에코프로 삼형제라고 2차 전지 대장주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또 많은 지금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주가가 떨어져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일확천금을 이제 노리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한 거는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보면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그 템베거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10배 수익률을 얻는 그런 종목인데, 이런 꿈을 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주식이든 간에 그 해당 종목의 가치를 넘어서는 주식은 결코 없더라라는 거. 네. 항상 잊으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예. 특히 경계를 해야 될 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 리딩방입니다. 저도 몇 번 문자를 받아봤는데 내일 어떤 종목이 오를 테니 투자해봐라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거 많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부추기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